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3년도 3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시간급 9,860원이다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에요. 꿰뚫어보기 보시면 최저임금 내 긍정적 기능이 나와 있는데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첫 번째 소득 분배 개선, 두 번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 세 번째 공정 경쟁의 확보, 네 번째 경기 활성화의 기여, 다섯 번째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여섯 번째는 산업평화 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오공 경기산 이렇게 외웠는데요.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42번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했는데 한국직업사전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직업 코드, 본 직업명, 그리고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마지막 5번째가 바로 부가직업 정보예요. 이 부가직업 정보는 다시 1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꿰뚫어보기 참고해 보시죠. 경력,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해서 이 작업 강도는 바로 부가직업 정보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 작업 강도는 5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보통 작업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바로 보통 작업이에요. 보통 작업보다 가벼운 작업, 그 밑에 가벼운 작업이 있고요. 그보다 더 가벼운 작업이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보다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 2차 실기에도 출제되어진 바 있었네요. 43번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으로 틀린 것. 1번 질문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2번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3번에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해석 요약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면접자 자신이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그냥 응답 내용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44번에 워크넷에서 제공한 학과 정보 중에서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한번 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사회 계열인데 3번의 문헌정보학과는 인문 계열이란 말이에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은요, 공학 계열과 그리고 자연 계열 구분하는 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꼭 구분해 주세요. 자연계열, 생명공학과, 수학과, 지구과학과, 수의학과, 아동가족학과 등이고 공학계열은 안경광학과가 공학계열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 해양공학과 등이 바로 공학계열에 해당되어지네요. 45. 다음은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설명인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바로 기술사예요.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리고 기능장이라는 것은 최상급 숙련 기능과 현장 관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을 보유하고 있는 자고요.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과 숙련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기능사는 각 종목의 숙련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네요. 46번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 우리 4호자 암기법으로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냐면 대강 외변 가공코 일정 콕 집어서는 나와 있어요. 대강 외변 가공코 일정. 그래서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일학습 병행기업,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다문화 가정지원 기업은 해당되지 않네요. 47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거.
1번에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를 영상 관련 관리자로 항목명을 변경한다. 이거 바뀌었어요. 영상 관련 관리자를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항목명을 변경한다. 1번 이렇게 틀린 내용이니까 봐두시고요. 대분류 위에 보시면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했고요. 문화 관광 및 숲자연 환경 해설사를 신설했다라는 거. 그 대분류에서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해서 딱 보시면 벌써 이 좀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항목명을 변경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네요. 4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생산 단위는 수입물과 생산 공정을 배제한 산출물만을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틀렸네요. 왜냐하면 이 수입물과 생산 공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생산 단위는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죠. 투입물, 생산 공정, 산출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이게 틀렸다고 했었죠.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그리고 세세 분류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단계 항목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번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은 굉장히 2차 실기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적용 원칙과 산업 결정 방법 두 가지는 철저하게 1차 필기 때부터 봐두셔야 해요. 49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는 모두 유료다 아니다. 민간만 유료고 공공 직업 정보는 바로 무료에 속한다는 거. 2번 보시죠. 민간 직업 정보는 불연속적이고 단기적이며 공공 직업 정보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민간 직업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연계 및 비교 가능성이 낮고 그렇겠죠. 공공 직업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연계 및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4번에 민간 직업 정보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공공 직업 정보는 전 산업이나 직종에 걸쳐서 이렇게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잘 나와 있어요. 비교 분석에 대해서 우리 콕 집어 해설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나만 외우시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래서 공공 직업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외워놓으시면은 외우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1차 필기에서는 거의 매차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22년도 2차 실기에도 출제되어진 바가 있었네요.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다고 했었죠. 50번에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직업 성립의 요건은요. 일단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즉 직업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해요. 윤리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박 상태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해요. 즉 비속박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작업들은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은 개경 윤사비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전에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인데 또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개경 윤사비,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사회보장성이 틀렸네요. 5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산출물의 특성 분류 기준 되죠.
투입물의 특성 역시 분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에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역시 분류 기준이 되는데 3번에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분류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그리고 보조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51번에 나와 있는 것이요. 산업분류 국지부해설의 산업분류에 대한 정의라고 나와 있죠. 이 산업분류 정의, 그리고 분류 기준, 그리고 이 3번에 나와 있는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쓰고 설명하시오. 2차 시간에 나온 바 있었고요. 그리고 꿰뚫어보기 보시면 산업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산업활동의 정의, 세 번째 산업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이것이 모두 최근에 직업정보론의 2차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니까 일단 눈에 익혀두시기 바래요. 51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직업분류 원칙은 총 3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 포괄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세 번째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 3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1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도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 이건 직업의 일반 원칙 중에서 배타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2번에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해서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중에서 바로 이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데요. 3번에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바로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죠. 역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되어져요. 4번에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급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아니 공급 단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해서 2번, 3번, 4번이 바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그래서 포, 주, 최, 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4번이 일단 틀렸네요. 철저하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1차 때 외워두시면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해질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53번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비대의 입상자 되겠고요. 2번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역시 맞는 내용이죠. 3번에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당연히 산업기사 등급 응시 자격 기준 되겠죠. 4번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우리가 산업기사 이렇게 시험을 보려면 이 산업기사 등급은 전문대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만 했다면 이게 전문대 졸업한 사람하고 이렇게 형평이 맞겠어요? 아니죠. 전문대 최소 2년 이상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만약에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1년 이상만 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5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아니 알파벳 문자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번에 권고된 국제 분류 ISIC4를 기본 체계로 하였지만 국내 실정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부를 설정하였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중분류의 번호는요 001이 아니라 01부터 해서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에 맞는 내용이에요. 요게 01부터 해서 99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4번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의 숫자는 01에서 시작했다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해서 바로 9에서 이렇게 끝나도록 했어요. 9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55번. 직업 상담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좋겠죠? 직업정보 기능 좋아요. 2번에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정보의 주 기능이다. 아니 2번 틀렸어요. 완전히 이거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상관이 없네요. 3번에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맞겠죠? 4번에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문제 쉽네요. 일단 2번이 틀렸네요. 56번.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 직업 정보 중에서 수준 4에 해당하는 숙련 기간은 우리가 이 숙련 기간은 총 1수준에서 9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준 5에 초점을 맞춰서 외워두시라고 했었어요. 수준 5의 숙련 기간은 바로 6개월 초과해서 1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수준 4니까 그 밑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하 이렇게 해야지 외우기가 편하시단 말이에요. 중앙부를 딱 잡고 외워주시기 바래요. 57번. 다음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어떤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중등 교육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중등 교육을 마치면 바로 제3 직능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제1 직능 수준은요. 초등 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제1 직능 수준이에요. 제2 직능 수준은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을 마쳤다면 제3 직능 수준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5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의 통계는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장소라고 있었죠. 하나 이상의 장소 그리고 단일 장소 있고요. 세로축에는 산업활동이에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그리고 단일 산업활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활 단지사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단위고요. 활이니까 활동 유형 단위 이렇게 하기활 이렇게 였고요. 단지사 이렇게 나오니까 지역 단위 그리고 사업체 단위 해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2번에 그래서 사업체 단위가 답이라고 했었어요. 59번.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1번 맞고요. 2번 한국 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해서 분류했으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능력 단위는 NCS 분류의 하위 단위로서 능력 단위 요소, 직업, 기초,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도 맞네요. 4번에 직무는 NCS 분류의 중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중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직무는 NCS 분류의 중분류가 아니라 세 분류예요. 그리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됩니다. 이 보기 1, 2, 3, 4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꿰뚫어 보기 보시면 NCS 수준체계 구분할 때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NCS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8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 1수준이고요.
그래서 1수준, 2수준 외우기 쉽죠. 1수준 가장 낮은 거니까 구체적인 지시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요. 2수준은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가장 높은 수준 8수준은 최고도의 이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7수준은 전문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수준부터 3수준까지 외우기 어렵다고 했는데 6독 5포 4일 3제에서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그래서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3수준은 제한된 권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6독 5포 4일 3제 이렇게 외우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59번에 틀린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요. 60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법, 이거 또 나왔죠? 설명으로 틀린 거 생존 계유단 보시면 되는데 1번에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서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된다. 중요해요. 3번에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보조 단위니까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해야 되겠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끝이에요. 4번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 산업은 휴업 중인 사업체는 바로 영업 중일 때, 청산 중인 사업체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렸어요. 강의 대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